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표입니다. 금주까지는 그 아시안컵 국가대표 축구 경기 보면서 좀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날밤도 새우고요. 본방송을 보느냐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4강에 준결승 가서 요르단에게 2대0으로 이제 석패를 했죠. 일단 졌다는 것 자체는 슬픔이고요. 근데 또 화가 나더라고요. 과연 이게 질 경기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역대 최강의 그 선수로 구성이 되었다는데 손흥민, 황희찬, 그 다음에 이강인, 그 다음에 김민재. 물론 4강까지 간 것도 나쁜 건 아닌데요. 이 정도의 그 선수 구성이라면 우승도 한번 노릴 만한 건 아닌가. 물론 예선 그 다음에 토너먼트 들어와서 그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의 선수 경기 보니까 장난은 아니더라고요. 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4강까지 갔었고 저 정도 멤버면은 그래도 우승을 바라보진 않을까.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도 있었죠. 연장은 물론 승부차기까지 간 경기가 2건 있었단 말이에요. 내리 2경기가. 그럼 과연 체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준결승에는 아쉽게도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력 선수들의 어떤 피로 누적, 그 다음에 거의 뭐 수비 전부인 김민재의 부재. 그럼 나머지 선수들로 특히 예선부터 토너먼트 경기까지 보면은 K리그 출신의 선수 수비수가 사실 불안했거든요. 뭐 특정인은 제가 지정 안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죠. 우리들 걱정거리요. 감독 전략 부재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도 축구 경기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4강에서 이제 그 중에서 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회사를 쳤을 때 고성과자들이 많이 있는 조직인데 왜 성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저성과자를 갖고 데리고서도 고성과를 내야 되는데 고성과자가 모여있는 조직인데 고성과를 못 낸다?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 같거든요. 그럴 때는 구성원보다는 리더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구기 보면서 우리 축구 감독, 축구팀의 감독 클리스만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온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 이미 올려놓은 글인데요. 뭐 축구 감독 클리스만 한 자연인을 제가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팀의 감독으로서 저렇게 고성과자 뛰어난 선수들이 있는 팀을 왜 저 결과밖에 못 만들었을까? 과연 그게 우승이라는 것이 과연 힘든 걸까? 힘든 목표라도 그거를 달성을 해야 되는 감독 입장에선 더 최선의 방법이 없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 비교를 할 만한 그 리더가 있는데 스포츠 팀에서는 뭐 예능이지만은 최강 야구팀의 김성근 감독이란 분과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포츠는 아닌데 백정원 대표 지금 예능의 그 장사천재 TVN에서 하는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2에 시즌1과 2에 이제 나왔는데 1시즌 1에서는 이탈리아, 시즌 2에서는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그 지역 내에 그 식당이 몰려 있는 그곳에 점포를 내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권에 있는 식당들과 경쟁을 하거든요.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보면서 축구 감독 클리스만 감독을 이제 보면은 좀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축구팀의 4강, 그러니까 준결승에서 좌절, 우승을 못한 이 원인을 감독의 관점에서 감독을 바라봤을 때 혹시 감독의 요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리더의 역할 얼마큼 중요한지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팀은 리더가 있고 구성원이 있습니다. 2명 이상만 모여도 이제 팀이라 불러요. 당연히 팀에 있어서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스포츠 소재로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최강 야구가 있는데, 거기에 최강 야구팀의 김성근 감독이 그 감독으로서 승률 7할, 이 30경기 정도 치르는데 승률 7할을 해야 돼요. 7할이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이 폐지돼요. 그리고 백종원 대표가 그 출연하는 예능인데 장사천재 백사장 2예요. 스페인의 유명한 관광지 근처에 있는 식당가의 점포 하나를 일주일간 임대를 해서 오로지 한식으로만 판매를 해서 그 지역 상권 내 점포 중에 1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일주일간. 그 일주일 기간 내 1위가 돼야 돼요. 김성근 감독은 30여 경기 중에 승률 7할 달성. 이것과 이번에 그 아시안컵에 출전한 국가대표 역대급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멤버들이.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그 말도 안 되는 목표, 그리고 국가대표팀의 아시안컵의 우승,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목표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목표로서 그 자체는 사실 부당한 건 아니거든요. 틀린 건 아닙니다. 최고의 선수들 모여 있는데 탑이 되려는 것은 이제 타당하죠. 거꾸로 김성근 감독과 그 다음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팀 멤버 보면은요, 김성근 감독이 하는 최강 야구팀은 은퇴한 선수, 프로야구 선수와 아마추어, 그러니까 대학 재학 중의 선수이거나 독립구단에서 뛰고 있는 선수 몇몇의 그 아마추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백종원 대표가 하는 이 예능에는 실질적으로 셰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한 명 정도, 대부분은 그냥 예능인이에요. 가수든 탤런트든 음악인이든. 그런 멤버 갖고 사실 한식으로만 점포 1위를 하는 겁니다. 매출 1등을. 이게 심장인 거죠. 그래서 상황으로 보면은 축구팀이나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다니는 여러분 그 리더들에게 주어진 목표나, 사실은 뭐 아시안컵 우승이나 회사 다니면서 회사로부터 할당받은 목표나 사실 같은 급의 난이도거든요. 만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는 똑같은 스트레스일 거다. 다만 리더 입장에서는 구성원을 데리고서 뭐 고성과제가 있건 저성과제 있건 구성원을 통해 가지고 하여간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것이 리더십인 거고요. 리더는 무슨 한이 있어도 주어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성과 창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걸 위한 준비, 그걸 위한 계획, 훈련, 뭐 연습 등등등등등, 뭐 여건 포함해서 이런 게 다 마련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목표에 미달이야. 그러면 준비 과정 속에서 뭔가 문제가 없었는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은 리더의 탓이라는 거죠. 회사 입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마다 경영진이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조직의 리더도 변동이 생기죠. 그러면 새로운 리더가 된 경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리더가 되는 경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리더인데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된 리더, 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리더가 아니었다가 리더가 된 경우, 이미 리더인데 다른 부서의 리더로 가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에게 주어지는 것은 본질은 안 바뀌어요. 신임 리더가 되든 다른 부서의 리더가 되든 또는 심지어 상위 조직의 리더가 되든 요구되어지는 거는 성과 창출 그 자체는 안 바뀌어요. 그죠? 이건 본질이에요. 그럼 결국은 리더는 어떻게든지 그 쉽지 않은 말도 안 되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려는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 전략이 달성대로 실행되도록 실행을 되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월드컵, 예를 들면 아시안컵 우승이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예선은, 그 다음에 토너먼트 대비는 어떻게, 그리고 우승 후보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미리 훈련 기간 중에 다 마련돼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한 실행 계획들이 뭐 D-1년 뭐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몇 주 또는 일자별로 이런 훈련 계획들이 다 나와서 또 경기하면서 그런 게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중에도 실시간으로 계속 어떤 작전이 발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목표가 정해지면 당연히 그 목표 달성에 관련되는 측정 방법에 대한 KPI를 마련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측정 방법에 따라서 목표 대비 실적을 도출하고 산출하고요. 근데 그 갭이 이제 생기면은 그 갭을 메꾸는 노력을 하죠. 물론 갭이 왜 생겼는가 원인도 찾고 개선 과제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 과제가 나오면 이제 그것에 대한 극복책을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목표 대비 실적의 갭,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한 노력들 그 자체는 구성원들에 대한 능력과 역량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개발 기회를 제공을 해야 돼요. 이게 축구팀으로 이제 연결한다면 축구팀은 과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을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혹시 야 회사가 아닌데 축구팀은 뭐 이걸 적용해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라면 팀이라면 리더가 구성원이 있다면 어느 조직이든 회사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자든 아니면 스포츠팀이든 목표가 있을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가 있을 거고 그 과제를 위한 실행 전략이 있을 거고 전략을 잘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회사로 치면은 연말에 또는 스포츠라면은 시즌 끝났을 때, 사업자라면 뭐 그것도 마찬가지 그죠? 한 해 끝났을 때 되면 목표 대비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그만둘 게 아니라면 부진한 거 찾아서 극복책 마련하고 또 이제 선수나 직원들의 구성원들에 대한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또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축구 대표팀을 보면은 과연 그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제대로 했나? 그게 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과 관리, 제가 보는 판단은 이번에 아시안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성과 관리라는 관점, 성과 관리 리더십 관점에서 봤을 때 클리스만 감독은 비난을 받아도 사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 많은 시간, 그 뛰어난 선수들을 데리고서, 그리고 실제 월드컵이 진행되는 예선 과정, 그 다음에 토너먼트 과정에 경기 중에 보인 감독의 모습을 보면 사실 보이지 않죠. 물론 경기마다 보면은 경기 패배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가장 좀 아쉽게 생각이 들어요. 고성과자가 누군지는 알겠어. 그들을 활용하는 거는 잘 그래도 보였어요. 문제는 경기마다 보면 아쉬운 점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로 봤을 때 저성과자가 보여요. 근데 그 저성과자가 경기할 때마다 반복이 돼. 이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저성과자인 거죠. 그런 선수들이 있을 때 이 선수들은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거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준결승전에서 보면은 그런 고민거리가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지게 된 원인은 있어요. 그죠? 고성과자가 있는 반면에 저성과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성과자에 대한 특별한 뭐 감독의 그 전술, 이거보다는 저성과자의 활용에 대한 부분, 과연 그들을 쓸 건지, 쓴다면 어떻게 쓸 건지, 보완할 건지, 안 쓴다면 누굴 쓸 건지, 그랬을 때 전략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성과자에 대한 고민거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직장인분이라면 부선에 저성과자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배째라야 바뀌는 게 없어. 물론
능력 자체가 그래, 역량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저성과자가 있을 때 아쉽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구성원들 간에 뭐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축구팀은 수십 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포지션마다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단 1분도 못 뛴 선수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포지션마다 다르겠지만은요. 자,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4강까지는 갔습니다. 역설적으로 야, 저런 모습으로 경기를 막상 보고 나서 저런 경기로 우승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경기마다 뭐 드라마틱한 뭐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승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희망은 가졌어요. 하지만 막상 뭐 우리 경쟁 상대 축구한 거 보니까 결승전에 가서도 우승하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건 뭐 비단 저만의 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클리스만 감독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의 단위 조직의 리더들 또는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 그 대표들, 사업자들 또 스포츠의 그 감독들, 리더 입장에서 그러니까 구성원은 내가 마음에 드는 만큼 다 능력과 역량이 다 균질되게 뛰어나진 않을 거예요. 팀 내에서도 뭐 주요 포지션이 있으면 뭐 복수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도 우열 차이가 있고 경쟁팀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 구성원이 우리 팀의 그 선수들이 경쟁팀 비교했을 때 우열 차이는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고성과자만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그 아시안컵을 보면서 저성과자들이 부각이 됐을 때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가 리더에게 매우 중요하다. 결국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준다. 고성과자의 힘으로만 가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연초인데요. 올해 여러분에게 할당된 목표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고성과자의 능력 발휘도 중요하지만 부선에 혹시 저성과자가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능력과 역량의 개발을 하게끔 만들 거냐. 그랬을 때 차관점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아시안컵에 나왔던 국가대표팀 그래서 뛰어난 선수, 좀 아쉬운 선수들, 거기에 또 감독이 보인 것들 이런 거 한번 복귀하시면서 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비록 아시안컵에 뭐 결승 진출은 좌절됐지만 그리고 밤새 시청을 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뭐 실망감을 주고 어찌 보면 또 일부 분노도 줬지만 이런 시사점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시간은 아깝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아시안컵에 띄워준 국가대표팀 뭐 다 지난 건 거니까요. 그 연장전 승부차까지 하면서 그래도 4강 진출한 것까지는 참 잘했다고 격려하고 싶고요.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쉬움, 저성과자로 지금 비춰진 선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실력 발휘, 능력 발휘가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바라고요. 훌 털고 더 큰 성장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